저는 제가 현금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제 이제 돈통에는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천 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돈통에 현금을 실제로 지폐로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끄집어내서 쓰는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족들에게 이제 커피를 샀는데요. 이제 저와 아내와 작은 딸아이 이제 커피로 해가지고 음료수 포함해가지고 한 3잔 샀더니 9,100원이더라고요.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지폐로 이제 결제를 하니까 왠지 느낌이 좀 남달랐습니다. 이 돈과 그 커피와 음료수를 교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더 드니까 아무래도 소비를 조금 이제 진중하게 하게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참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소비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좀 씀씀이를 좀 더 줄여나가고 의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부분들을 빨리 겪었죠. 빨리 망가져서 빨리 침몰했고 또 빨리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한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우리는 배울 점이 되게 많습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이 한국에서 고스란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빌린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주변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계약금도 이렇게 빌려가지고 아파트 청약할 때 계약금으로 집어넣고 중도금 무이자로 하고 잔금은 전세 세입자 구해가지고 집어넣으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알아서 돈을 따박따박 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 이제 집을 샀다가 되게 곤욕스러워한 경우를 경험한 이들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좀 겁이 많이 나죠. 제 자신도 실제로 2011년에서 그때 하우스푸어였고요. 집을 못 팔아가지고 안달이고 은행 이자로 돈을 많이 갖다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은행 이자로만 1억 넘게 갖다 부은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죠.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연끌하고 비투해가지고 집을 산 이들이 이자로 꼬라박는 돈이 1억이 아니라 그때 저보다 훨씬 더 2배, 3배 이상인 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우려스러운 거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걱정도 많이 되죠. 빌린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한 얘기들을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오래 일해야겠구나, 가는 걸 길게 사는 게 제일 최고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집값이 좀 많이 싸졌을 때 가족들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할 수 있는 집을 사서 그게 살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인데요. 금방 지나면 2025년 되고 2026년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꽤 많은 이들이 많이 몰락하고 무너지겠죠. 참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황석영의 강남몽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면 강남 개발로 온갖 투기와 투전판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라고 해서 투기가 넘치고 강남 개발되고 이래저래 호재가 많았다고 해서 다들 돈 번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돈 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락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몰락하냐? 무리하게 남의 돈을 끌어와서 써서 투기하겠다고 한 이들이 대거 망가졌을 겁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기다린 이들은 나중에라도 돈을 벌었겠죠. 이래저래 재테크니 투자니 투기니 뭐니 얘기 들어보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안에서 자기 돈으로 한 거는 그건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나 30년 기다리려고 생각하고 산 거야. 예를 들어 SK 주식 같은 거 15만 원 하는데 우리 자식 때 저기 한 200만 원 될 것 같다. 200만 원 안 되고 100만 원 돼도 괜찮고 150 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30년 뒤에 10배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당을 나중에 한 2만 원, 3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해놓다라고 하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놓는다라고 하면 누가 뭘 알 거냐라는 겁니다. 빚낸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산 건데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다는데 이런 생각으로 해놓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결론이 뭐냐?
비치지 않고 자기 돈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게 1번. 2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조급한 마음 먹고 3개월, 6개월, 1년 안에 승부 보지 않는다라는 거. 5년,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의 긴 기간을 두고 승부를 본다라고 하면 원하는 결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하고 욕심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거가 있고 자기의 신념을 믿고 지킬 수 있게끔 오래오래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고 많은 것들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실은요. 자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후회를 도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공부 말입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집회도 동전 수집도 하고 북한 그림도 갖고 배당 주식도 갖고 이래저래 내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용돈으로 아니면 추가적인 활동을 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확보해서 그걸로 뭔가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보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축하고 절약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지켜주는 제일 큰 대비책입니다. 그리고 생업에 열심히 집중을 해야죠. 그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바깥을 좀 둘러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네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정신 차리고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경제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이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고 있답니다. 함부로 남의 말에 넘어가서 빚내가지고 뭐 할 생각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생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지 모색해야 되는 거죠.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차근차근 정말 또 조심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3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을 그려가며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삶이 잘 좀 갖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고요.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심도 가져야 되고 냉정함도 필요하고 말이 앞서기보다는 행동이 좀 더 진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남이 하는 말에 행간해서 진짜 그들의 속내를 파악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도 조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